어머니가 치매가 오시더니 이제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고맙다고 말합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한 여성이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름은 김정희. 올해 72.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반찬들을 꺼냅니다. 김치와 나물을 담고 미역국을 식혀서 하나하나 반찬통에 담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을 사람은 정희 씨의 시어머니, 올해 91가 된 박순덕 씨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50년 전 처음 시집 갔을 때 새벽에 밥을 짓던 그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두려움이었고 지금은 무엇일까요? 의무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 나이까지 시어머니를 돌보게 될 줄은. 문을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아직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정희 씨뿐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는 정희 씨를 운전기사도 이제는 알아봅니다. 30분을 달려 버스가 멈춘 곳은 낡은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오래된 동네입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이 골목을 얼마나 많이 걸었을까요? 골목을 계속 걷다 보니 문득 젊은 날의 그 시절을 회상해 봅니다. 50년 전 20살간 넘어 처음 이 집에 발을 디뎠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날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 하지만 정희 씨에게는 가장 추운 겨울 같았던 날이었습니다. 중매로 이 집 장남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이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두운 집안, 냉랭한 분위기,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첫 만남에서 시어머니는 정희 씨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딸은 필요 없다. 아들부터 낳아라. 그게 며느리 도리다. 그것이 정희 씨가 이 집에서 들은 첫 마디였습니다. 환영의 인사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을 낳아라는 날카로운 말뿐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정희 씨는 여전히 낡은 대문은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도 시어머니는 일어나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침대에는 90을 넘긴 노인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작아진 몸, 마른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정희 씨가 침대 옆에 조용히 앉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치 아이처럼 평온한 얼굴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초점 없는 눈. 누가 깨운 건지 알지 못하는 눈빛. 게다가 이름도 관계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혜 씨를 보면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와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이 말.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입니다. 정혜 씨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복잡해지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면 시어머니는 순순히 따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며 손을 뿌리쳤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을 정혜 씨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지금은 무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혜 씨의 젊은 시절,
그 시절의 고통은 지금도 가끔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결혼 3달 만에 임신했습니다. 기쁜 일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에게는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고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니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희 씨에게 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새벽부터 밭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집에만 있으면 쓰나? 애 낳고도 밭일은 해야 한다. 나도 그렇게 했다. 그게 며느리다. 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배가 아픈 몸을 이끌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임신 8개월까지 정희 씨는 밭일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다리도 퉁퉁 붓고 손은 갈라져도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밭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러다 아기를 잃을 뻔했다고. 산모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온 정희 씨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밭 나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딸을 낳는 순간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고도 기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딸이면 뭐하나. 빨리 아들 낳아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새 생명을 낳은 기쁨도 잠시 다시 절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는 요즘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때 정희 씨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였습니다. 출산 후 일주일,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출혈도 계속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혜 씨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내 올 때만 전 물리고 낮에는 밭에 좀 나와라. 정혜 씨는 그 말을 듣고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갓난아기를 방에 혼자 놔둔 채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은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아기가 우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다 안 보이시면 허겁지겁 뛰어가서 젖을 물리고 다시 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기 저렇게 울고 있는데 나는 왜 밭에 있어야 하는 거야?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거야? 그렇게 몇 달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망은 더 컸습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정혜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고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20명씩 모이는 날이면 정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쉴 틈도 없이 부엌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 시어머니는 대청마루에 앉아 친척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가끔 정혜 씨가 부엌에서 나와 반찬을 나르면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형님, 며느리 복 정말 좋으시네요. 일도 잘하고 말도 없고, 뭐 그럭저럭.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밥값은 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참아야 하니까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저 일손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 아이들은 장성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의 인연도 끝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계속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시어머니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혜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네, 왔어. 보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정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딸?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도 우리 딸이라고. 정희 씨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네. 우리 딸 손은 항상 따뜻해. 이렇게 자주 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며느리든 딸이든 무슨 상관이야. 다 소중한 내 식구지. 정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며느리는 식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지금은 다 내 식구라고 합니다. 그것도 소중한이라는 말까지 붙여서 정희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매일 정희 씨에게 다정한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네가 최고다, 미안하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일들도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방금 말한 것을 또 물었습니다. 나 밥 먹었나? 아직 안 먹은 것 같은디 배가 고파. 정혜 씨가 방금 드셨어요 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기억이 없는 겁니다. 한날은 내 옷이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나? 불안해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더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 씨가 갔더니 집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진 채로 냄비는 타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내가 언제 불을 켰다고? 난 모르는디. 시어머니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불을 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구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는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방을 나와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이웃이 정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어요. 제가 겨우 말려서 집으로 모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밤 정희 씨는 시어머니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밤중에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로 갔다가 부엌으로 갔다가 다시 복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 방이 어디 있지? 집이 어디야? 엄마는 어디 갔어? 정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강하고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길을 잃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정혜 씨는 다가가서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방으로 가요. 당신 누구예요? 나 무서워요. 여기 어디예요? 정혜 씨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내일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정혜 씨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요? 무서워, 손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옆에 있잖아요. 절대 안 놓을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크고 무섭게만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병원 복도에서 작고 불안해 보이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치매라면 어떻게 하지? 요양원에 보내야 하나? 아니면 내가 계속 돌봐야 하나? 드디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께서 치매 초기 단계로 진단됐습니다. MRI 결과를 보시면 여기 해마 부분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력 저하의 주된 원인입니다. 정희 씨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에게는 그저 복잡한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초기이긴 하지만 증상이 다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시간과 장소 혼동, 성격 변화, 판단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성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나요? 예전에는 안 하시던 말씀들을 지금은 하시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에는 감정의 결이 부드럽게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 억눌렀던 감정이 표출되기도 하고 반대로 공격적이던 분이 온순해지기도 합니다. 어르신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가 평생 억눌렀던 따뜻한 감정이 치매로 인해 표출된 거구나. 그리고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증상은 점점 진행될 것이고 결국에는 가족도 못 알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말기가 되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의사는 돌아가신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주황빛 하늘이 내려 보입니다. 시어머니는 정혜 씨 팔을 꼭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금 병원에 갔다 온 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디 갔다 오는 거요? 산책? 날씨 참 좋네. 같이 걸으니까 기분 좋아. 네, 어머니. 병원 갔다 오는 길이에요.
네가 없었으면 무서웠을 거요. 정혜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석양빛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 주름진 얼굴, 평화로운 미소. 정혜 씨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정혜 씨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잡한 마음, 정리되지 않는 감정들, 미움, 원망, 안타까움, 연민, 그리고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이게 진짜 시어머니 마음일까? 50년 동안 쌓인 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순 없잖아.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영화 필름처럼 하나하나 지나갔습니다. 고맙다는 말.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힘들지?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저 일을 해야 하는 사람, 밥값을 해야 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그날 오후 시누이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건 때문에 상의할 게 있다고. 정혜 씨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시누이 둘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옳게 어제 병원 가셨다면서? 어떻게 나왔어? 치매 초기래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그럼 어떡하죠?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요즘 요양병원 시설 좋다던데.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니까 훨씬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낯선 곳 가시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요양병원이 훨씬 전문적이에요. 옳게 혼자 24시간 돌보는 건 무리예요. 정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혼자 24시간 돌보는 건 무리였습니다. 요양병원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일 것이지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들과 함께 요양병원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시설, 밝은 조명,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병실도 넓고 쾌적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전문적이며 시설도 좋고 여기라면 시어머니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실들을 둘러보다가 정혜 씨는 한 노인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창가에 혼자 앉아 있는 노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텅 빈 눈빛. 생기라곤 전혀 없는 눈빛. 정혜 씨는 그 노인을 보며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를 여기에 보내면 시어머니도 저렇게 될까? 혼자 창가에 앉아 텅 빈 눈으로 밖을 바라보게 될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 씨는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여기에? 안 돼. 어머니는 낯선 곳에 혼자 계시면 무서워하실 거야. 이상했습니다. 분명 50년 동안 힘들게 하고
미워했던 사람을 낯선 곳에 보내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픈 걸까요? 요양병원을 나오며 정희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상해 분명 미워했는데 왜 어머니를 낯선 곳에 보내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픈 거지. 아직도 젊었을 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근데 지금 어머니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일 뿐이잖아. 그날 밤 정희 씨는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계셨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고는 시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주름진 얼굴, 작아진 몸, 마른 손. 젊었을 때는 그렇게 크고 무섭게만 보였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구나. 지금 보니 그냥 한 사람일 뿐이네. 나처럼 힘들게 살아온 한 사람. 그 순간 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과거에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더 이상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불안해하고 외로워하는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정희 씨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기로, 자신이 직접 돌보기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몸도 힘들 것이고 마음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시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돌볼게요. 집에서요. 요양병원은 보내지 않을게요. 옳게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낯선 곳보다 익숙한 곳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정희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더욱 일찍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침 6시 시어머니를 깨우고 세수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을 먹였습니다. 밥을 챙기고 약을 먹이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거나 옛날 사진을 보거나 날씨가 좋으면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처음에는 몸보다는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혜 씨를 보며 웃을 때, 고맙다고 말할 때, 손을 꼭 잡을 때 정혜 씨 마음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어머니는 날씨 참 좋네, 꽃도 예쁘고 같이 걸으니까 기분 좋아. 네, 어머니. 저도 좋아요. 정혜 씨는 그 말을 하면서 자신도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좋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까지 시어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시어머니를 재우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정혜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강한 힘으로. 가지마, 조금만 더 있다가 가. 오늘은 혼자 있기 무서워. 꿈을 꿨거든. 무서운 꿈. 네, 어머니. 더 있을게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괜찮아요. 정혜 씨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한 밤, 창밖으로 매미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 시간. 시어머니는 정혜 씨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등을 쓰다듬으며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졌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손이 참 따뜻하네, 부드럽기도 하고 이 손이 날 참 많이 도와줬지. 밥도 해주고 씻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혜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나 말 좀 해도 되나? 중요한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혜 씨 대사.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젊어서 너한테 참 못되게 했지. 그걸 잊은 건 아니야. 가끔 생각나거든. 내가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정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땐 나도 살기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었어. 시집살이 하느라 나도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땐 생각도 못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봤자 소용없지? 근데 꼭 하고 싶었어. 미안하고 고맙다고. 정혜 씨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네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정혜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5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참았던 눈물, 삼켰던 울음, 숨겼던 고통,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희 씨는 시어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듯. 다 잊을게요. 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매미 소리도 잦아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시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혜 씨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정혜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침이네. 잘 잤어? 같이 자니까 좋더라. 오늘도 좋은 날씨다. 시어머니는 어젯밤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사과했던 것도 울었던 것도 모두 잊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알았습니다. 어젯밤 나눈 말들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네, 어머니. 잘 잤어요. 저도 같이 자니까 좋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TV를 봤습니다. 정혜 씨는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치매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말, 치매가 되고 나서야 할 수 있었던 말, 그래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참 많이 졌네. 가을이구나.
가을이면 나도 곧 가을 같은 나인에 저물어가는 나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세요. 아니야, 나는 알아. 내 몸은 내가 아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시어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점점 더 약해지고, 걸음도 말수도 줄어들고, 밥도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기 검진을 갔습니다. 의사는 정혜 씨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가 중기를 넘어 말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체 기능도 많이 약해졌고요. 이제는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몇 달, 짧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어머니 모습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정희 씨는 더욱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예 시어머니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밤낮으로 시어머니 손을 잡고 곁을 지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잠자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깨어있는 시간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가 손을 잡으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정혜 씨를 불렀습니다. 정희야, 네 이름은 기억나네. 고마워. 끝까지 함께 해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미움은 짧더라. 근데 정은 오래가네. 우리 사이에도 이제 미움은 없고 정만 남았지? 네, 어머니. 정만 남았어요. 그럼 됐다. 그거면 충분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 정희 씨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날 새벽 정희 씨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정혜 씨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정희 씨는 시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쉬세요. 새로운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혜 씨와 함께 찍은 사진.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장례식장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여 동안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했던 사람. 장례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남편 곁에 같이 모셨습니다. 정희 씨는 시어머니 산소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 후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아직 남아있는 시어머니의 흔적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편히 쉬시는 거죠?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저도 미움도 원망도 다 내려놨어요. 남은 건 그저 감사함 뿐이에요. 그날 이후 정희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 산소를 찾습니다. 꽃을 놓고 잔디를 정리하고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어머니, 오늘도 왔어요. 날씨 참 좋죠?
하늘도 맑고 바람도 선선하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말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 말들 덕분에 저도 편히 놓아드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어머니 생각하면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이에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립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정혜 씨는 미소를 짓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입니다. 이상하죠? 사람 마음이란 게 미워해도 미워해도 결국은 정이 남는 게 어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움도 작아지고 정은 커집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정입니다. 미움보다 더 오래 남는 건 정이었습니다.